묻지마 칼부림 사건 정당방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방범죄처럼 계속 증가되는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어서 호신용품 쇼핑, 검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으로 전체 연령대 기준 호신용품으로 전기충격기, 3단봉, 후추 스프레이 등등 가장 많이 검색되거나 구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용품들을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위력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판례를 봅시다. 지난 21년 5월 비닐봉투에 흉기를 넣어와 위협하는 지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어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씨는 지인 B씨가 평소 자신을 조직폭력배 간부라고 소개했고 거구의 체형에 문신도 많아 위협을 느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위협을 느꼈다면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가능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 방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20년 4월 C씨는 친구 D씨와 술을 마시다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마주했습니다. C씨는 D씨의 팔을 잡으려다 팔을 찔렸고 C씨의 손을 차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발로 무릎과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C씨는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에 걷어차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판사는 C씨가 흉기로 상해를 입었고 D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도 C씨가 흉기를 놓친 D씨를 폭행했고 강도가 과도해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처럼 흉기로 위협을 받았더라도 적당한 수준의 방어를 넘어선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법적인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자료로는 누군가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을 것 등의 기준이 있고 아울러 치료하는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 자신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폭력의 경우, 상대방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쳤을 경우,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 발생한 방어 등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청은 정당방위 판단을 위해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애매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판단이 확실하게 서질 않기에 매우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을 들고 오는 괴한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사람 많은 곳으로 인생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로 도망가세요. 그리고 가족과 연인이 아닌 모르는 누군가가 괴한으로부터 당하고 있을 때 제발 오지랖 부리지 말고 도망가세요. 절대로 개입해선 안 됩니다. 대신 멀리 떨어져서 112에 신고하신 다음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전달해주세요. 요즘 칼부림 사고에 대한 뉴스나 영상 보도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화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로 반사회적 잃을 거 없는 군중심리만 있는 사이코들의 모방범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사법부와 경찰청에서는 칼부림 사고에 대한 법적 형벌을 강화하고 국민을 지켜주기 위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들 더 퍼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